선반 위에 옷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처럼 이런 성향을 갖지 않으셨다면 옷은 좀 걸어두세요. 똑똑한 정리. 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리 정희숙 대표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10여 년이 넘도록 참 다양한 일들을 많이 만들고 만나게 되는데요. 잊을 수 없는 이 집 아주 특별했습니다. 한 3가지로 정리해보면요. 이곳이 바로 아이의 천국인가? 집안을 100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80%는 아이 장난감, 아이 책, 아이 교재, 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두 번째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정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 가구 선택이 잘못됐구나. 이 집이 수많은 선반이 나왔습니다. 선반이 왜요? 뭐 선반이 많으면 정리가 안 돼요? 왜 선반이 안 좋은가요? 라고 궁금하시죠? 대부분 선반을 팬트리, 베란다, 창고, 부피가 큰 물건인데 전문가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댁은요, 책도 선반에다 쌓아두고요, 교구도 선반에다 쌓아두고요, 장난감도 선반에 쌓아두고요, 선반이 아마 수십 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 부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남편분의 드레스룸은 있었지만 아내분의 전용 드레스룸 옷장은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옷 정리가 한번 질서가 깨지다 보니 정리가 안 돼서 바닥에 쌓이고 선반에 쌓이고 모든 가구 위에 척척척 쌓이다 보니 정리가 더 안 되죠. 그리고 3번째는요, 공간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소중한 건 2번, 3번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죠. 그러다 보니 엄마의 마음 크기만큼 장난감, 교구, 책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반전 대변신 프로젝트 결정했습니다. 똑똑한 정리. 이 덱을 3일 동안 정리했습니다. 폐기물 차가요, 2대 왔다 갔습니다. 내 물건은 안 아까운 사람이 없거든요. 더구나 고가의 돈을 주고 샀는데 아이 물건이면 더 버리기가 어렵죠. 필요한 사람이 쓰기를 원하면서 다 봉투에다가 기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또 이분 좋은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눔하겠다는 물건은 하나하나 상자에 담아서 다 실어 보냈습니다. 집안 곳곳의 모습입니다. 식탁의 모습, 정말 너무 바쁘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식탁에 이것저것이 쌓여 있습니다. 보조주방 한번 가볼까요? 선반 위에 옷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처럼 이런 성향을 갖지 않으셨다면 옷은 좀 걸어두세요. 접는 것도 편할 수 있는데요, 단점이 못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옷 정리했을 때 못 찾으면 또 사잖아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째 날에는요, 비워져 나간 공간에 가구들을 좀 모으고 배치하는 과정을 다시 했습니다. 많은 선반이 나왔는데요, 버리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있는 가구를 재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종류별로, 길이별로 나누어서 교구 놓는 공간에 교구를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 통통통통 담아서 선반에 넣어 주었습니다. 책장도 곳곳에 있었던 것을 거실로 한 곳에 모아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완전히 아이 물건을 배제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거실이 가장 넓은 공간이잖아요. 당연히 아이가 거실에서 많이 놀겠죠. 가장 제가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던 공간이 주방 식탁 공간입니다. 정리 깔끔하게 하고 나니까 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 주방 같은 경우 그동안 옷이 쌓여 있었던 공간에 선반을 다 빼버렸고요. 곳곳에 있었던 수납 바구니들을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할 때 저는 원칙이 한 공간에 여러 가지 기능을 넣지 말자입니다. 사실 보조 베란다에는 세탁실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과 분리수거만 해도 좀 복잡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는 되도록 세탁과 청소만 충실히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공간의 목적이 명확하고요. 거기에 기능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아야
꺼내야지만 사용자가 이것저것 두지 않아요. 마지막 3일째는요, 이제 마감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물건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는 동선에 따라서 물건의 위치를 재배치합니다. 집집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릇도 자주 쓰는 그릇이 다를 수도 있겠죠. 전문가들은 대부분 물건을 정리할 때 종류가 가장 우선시합니다. 이렇게 셋째 날에는요, 물건의 자리를 잡은 후 고객과 계속 소통하면서 위치에 대한 교정을 합니다. 이 위치가 어떠세요?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찾기 어렵지 않으실까요? 신발장에도 항상 택배 뜯는 칼과 줄자 이런 것을 두는데요. 그 이유는 좀 자주 쓰는 물건은 한 서랍에 담아두고요, 꺼내서 사용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물어보고 라벨링을 하는 과정을 꼭 갖게 됩니다.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와, 정말 넓어졌고요, 집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물건을 꺼내보니까 더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많은 물건이 남아있지만요, 확실히 공간이 차분하면서 깔끔하게 정돈돼 보입니다. 사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중복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자주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물건들이 쌓이고 섞여서 지금의 상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잘 하는 집과 정리가 잘 안 된 집의 차이점은요, 물건의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통해서 우리 집의 재고 관리를 잘 하신다면 불필요한 소비도 반드시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똑똑한 정리와 함께 정리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즐거운 생활 잘 보내시고요. 더 유익한 정보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